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화 야구소녀의 이주영 배우님 그리고 신은태 감독님 앞으로 모실게요. 여기 두 분 물 좀 갖다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야구소녀 시네마톡의 진행을 맡은 영광을 누린 저는 MBC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김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야구소녀의 연출을 맡은 최윤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평일인데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조명이 이게 다인가요? 네,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잘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에서 주수인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저도 2층에서 방금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보고 영화도 아직 못 봐서 방금 봤습니다. 촉촉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부산에서 보고 처음 보신 거예요? 네. 그 스크리너를 받아봤어서 집에서는 봤는데 그 극장에서 아직 못 봐서 오늘 봤습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다시 본 수인이는 어떤가요? 다시 본 야구소녀는 어땠나요? 일단 감독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네, 신랄하게 저는 그 관객분들이 뭐 작년에 부산이나 서울국립영화제에서 보셨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개봉하고 나서도 평 중에 너무 많이 울었다라는 그 리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왜 우셨지? 우리 영화가 그렇게 울만한 포인트가 있나라고 사실 막연히 생각을 했다가 오늘 보고 정확히 한 3번 정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GV 해야 되니까 울면 안 돼서 참으면서 봤습니다. 그 울컥했던 3번의 포인트가 언제인지는 좀 이따가 차근차근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주영 배우님의 감상평에 대한 감독님의 감상평을 일단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찍고 나서, 그러니까 촬영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가장 긴장될 때가 이제 영화에 출연한 이제 배우들한테 영화를 보여줄 때가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배우들이 막 영화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좀 괜찮다고 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근데 작년에 부산에서 봤을 때 제가 감독 좋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영화 자찬을 좀 해봤어요. 감독님 보면 자꾸 웃음이 나오는데 저는 어떤 GV에서 감독님 보고 주토피아의 나무늘보 같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얼굴에 그 나무늘보가 겹쳐져서 제가지고 웃음 참느라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감독님 그동안 인터뷰나 GV에서 뭐 숱하게 들어왔던 질문이겠지만 오늘 혹시 야구소녀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N차 관람 아닌, 그죠?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많이들 많이 하신 얘기겠지만 또 이 얘기는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처음 감독님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리게 된 그 시작이 궁금하거든요. 아내분과 나는 대화가 시작이라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였고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셨는지를 먼저 여쭐게요. 네. 아내가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리틀 야구를 하는 초등학생의 이제 인터뷰를 보고 나서 되게 좀 안타까워 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여자아이였는데
여자는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여자는 프로야구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되게 아내가 안타까워했었는데 제가 아니 여자도 프로야구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새로운 거를 알았다는 듯이 반응을 해서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장 영화가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질문을 왜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는 거죠? 질문 많으면 저는 좋습니다. 네. 제가 할 일이 적으니까요. 다만 질문을 조금만 짧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 진행하면서 질문을 부르니까 지금 약간 제 머리 용량이 한계하고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 3문장 이내로, 네, 한 3줄 이내로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쓰신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 이종 배우님 받아보셨잖아요. 아까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인이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수인이와의 첫 만남. 이 얘기도 저도 여기저기서 했던 얘기라 또 반복하게 되지만 저는 처음 수인이를 마주할 때는 막연히 극 중에 모든 인물들이 수인이를 대하고 있듯이 저 아이가 좀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수인이에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라. 그거 그렇게 부끄러운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코치도 프로에 가고자 했었던 코치도 수인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반적으로 극 중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수인이가 가는 길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나리오에 수인이를 처음 마주하고 나서는 그냥 좀 쉬운 길로 돌아가는 게 수인이에게도 좋을 텐데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던 것 같고 수인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를 그러니까 왜를 궁금해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촬영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수인이에게 왜 야구를 한다, 그러니까 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으로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바로 올라온 질문 중에 들으면 황초봉 씨께서 그냥 지금 올리신 대로 읽겠습니다. 주영이와 수인이의 가장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황초봉 씨 저희 스타일리스트인데요. 가장 닮은 점. 저 오늘 영화를 보면서 좀 새롭게 와닿았던 씬이 되게 그 초반에 시험 보잖아요. 모의고사를 보는데 시험지를 받자마자 뒤에 친구에게 넘기고 엎드리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는 씬이 있는데 그걸 보는데 좀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약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기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과 과정에 맞춘 그 1교시부터 뭐 저희 때만 해도 한 8교시, 막 9교시 이렇게 수업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좀 밖으로 나돌면서 자유로운 영혼에 좀 더 가깝지 않았었나?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 영화가 야구하는 수인이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본인을 닮은 캐릭터도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방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게 어떤 점에서 감독님의 이야기가 반영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영화를 하고 싶어 했었고, 그런데 시골에서 태어났고, 공부도 되게 못했었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영화 감독을 하겠다고 하면 다들 그냥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영화 속에서 수인이가 하는 대사들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어쨌든 뭐 이 얘기는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요. 어쨌든 이게 배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건 언제나 힘든 일이지만 이건 특히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연기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논술로 체대를 가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운동신경이 있어서 체대를 가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구선수 수인이를 연기하는 과정은 어땠는지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요. 일일이 성함은 읽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을 궁금해하시면서 주영 배우님의 실제 구속이 궁금하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링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씬에서 제가 투구를 하는 많은 씬에서 구속 재는 기계를 놓고 찍었기 때문에 구속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감독님 피셜로는 그때 최고 구속이 75 정도. 네, 75kg였고 제가 한 60kg 나왔던 것 같아요. 감독님보다 나은 걸로. 네. 그 연습을 했던 과정은 사실 처음엔 좀 막막했었던 것 같아요.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모르기도 하고 좀 가깝게라도 느껴졌으면 괜찮았을 것도 같은데 너무 야구에 대해서 몰랐고 룰도 모르고 시합 운영도 모르고 심지어 한 팀이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것부터 저는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그런 자료를 취합해 주셔서 저한테 넘겨주셨었고 뭐 그런 마치 필기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공부부터 시작해서 이제 야구 훈련하는 거는 몸으로 부딪히면서 했었죠. 네. 처음에는 좀 이게 가능할까? 내가 정말 프로 134 구속을 던지는 프로 선수처럼 보이는 거 그거에서부터 우리 영화의 출발인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부담을 느끼고 그랬었던 거는 이걸 저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웠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영화라는 게 뭐 편집도 있고요, 사운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촬영 어느 정도 제가 가장 잘 던지게 보일 수 있는 앵글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독님이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러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잘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관련한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실제로 투구 연습 얼마나 하셨는지 투구 폼은 어느 선수를 모델로 투구 폼을 잡으셨는지를 궁금해하는 질문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간으로는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 했었던 것 같고 일주일에 가능한 날은 다 가서 연기를 훈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한 투구 폼은 사실 저는 딱히 없는데요. 그게 왜였냐면은 사실 극 중에서 주수인이라는 캐릭터가 체구도 작고 키도 작고 조그만 몸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이 아이에게 134kg의 구속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좀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아예 정형화된 투구 폼보다는 좀 저의 체격이나 아니면 제가 던졌을 때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 폼으로 코치하시던 저를 코칭해 주시던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셨었고 저는 그냥 많은 투수들의 영상들을 다 봤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체격을 갖고 있는 투수는 이렇게 던지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나름의 어떤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한 질문이 이제 잠시 접고 다시 이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단 수인이를 주인공으로 세웠잖아요. 그 수인이가 어쨌든 자신의 꿈에 도전하는 큰 줄기의 이야기가 있고 그 주변 인물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인이의 조력자가 필요할 것이고 수인이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짜내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수인이 곁에 세울지 어떤 사람을 수인이 앞에 세울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이 그 다른 캐릭터들을 배치하게 된 과정을 좀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옆에 시나리오 쓰면서 이제 주수인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은 체코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체코치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사실상 주수인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같은 인물이지만 지금 수인이가 계속 그냥 이대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체코치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수인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시대의 여성상을 좀 이렇게 그리고 싶었었어요. 그게 10대는 주수인이고 20대, 30대는 이제 김선생이고 40대, 50대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김선생은 주수인을 응원하고 좀 더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엄마는 수인이를 반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이정호인데 이정호는 그러니까 과거의 주수인과 현재의 주수인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거의 주수인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정호보다 훨씬 더 실력도 뛰어났고 그러니까 체격도 더 컸었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런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지점을 이종호를 통해서 좀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제가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도 영화를 다시 보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주인공이 시작부터 끝까지 화가 나 있는 모습을 관객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연기로 계속 그 캐릭터 자체가 계속 화가 나 있는 채로 영화가 흘러갔을 때 느끼는 관객들의 어떤 부담감 같은 게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연기하시면서 그게 좀 실제로 신경을 좀 쓰셨는지 연기 톤을 잡거나 어떤 구체적인 시퀀스 안에서의 어떤 연기를 하실 때 궁금했습니다. 네, 영화 전반적으로 주수인은 계속 넘어지고 절망하고 주위의 반대를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연기 톤에 따라서 관객분들이 피로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씬별로 잡아갔던 감정들도 있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주변에서 가해지는 외압들의 수인이가 똑같은 힘으로 대항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엄마는 좀 계속해서 수인에게 소리를 치거나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에 만약에 수인이가 똑같이 대항해 버린다 하면은 오히려 그 수인이의 감정이 되게 플랫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엄마에게 받았던 에너지들을 좀 더 혼자 있을 때에 어떤 감정들로 승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의 결들을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앞뒤 씬과의 연결을 생각하면서. 방금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수인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수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원망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엄마 캐릭터 그리고 아빠 캐릭터에 관해서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수인이를 반대하는 양상으로 그려지기보다 좀 우리가 캐릭터를 스위치해서 아빠가 수인을 반대해도 재밌을 것 같다. 엄마가 전적으로 수인을 응원해주거나 이런 식의 방향이 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해본 적도 있는데 이건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인물 설정에 대해서. 네, 그렇게 설정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엄마가 반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인이의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아빠는 수인이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응원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때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지금 지브리 사진이 나가면 저는 두 분 말씀하시는 동안 인터넷 검색이나 하는 걸로 수익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지금 문득 듭니다만 저는 지금 분명히 질문을 보고 있고요. 잠깐 지금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분이 영화를 보니 신문에 적혀있던 이정호 선수 계약금은 5,500이고 주수인 선수 계약금은 6,000인 게 맞나요? 그럼 결국 수인이가 이정호를 이긴 건지. 엄청 얘기했어요. 그거 보였어요? 그게 그냥 저희가 이제 연출부들이랑 회의를 할 때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냥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같은 금액으로 하자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제가 그냥 조금이라도 더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타자보다 어떤 투수의 가치가 좀 더 높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엔딩에 대한 얘기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 처음 받을 때부터 엔딩이 이거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다른 엔딩이 존재하다가 지금의 엔딩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엔딩이었다면 이 엔딩을 만들어가는 사실 엔딩에 대한 좀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엔딩이 지금의 엔딩이 나오게 된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제가 첫 번째 받아봤던 시나리오 엔딩이 지금의 엔딩이고요. 그리고 뭔가 감독님에게 주변에서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정도의 얘기는 들었어요. 이렇게 프로에 수인이가 가는 게 가능하냐? 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다면 이 영화의 엔딩을 그러면 프로에 가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 엔딩일지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프로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나을지 이런 얘기들을 감독님이 고민을 좀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에게 또 그런 고민을 같이 공유해 주셨었고, 네, 이거 또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네, 그때 어려운 질문인데 감독님께 넘기도록 합시다. 연출적인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주영 씨랑도 그런 엔딩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그 주변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지금의 엔딩을 이제 읽고 나서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엔딩을 지지해주는 지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엔딩으로 결정한 건 그냥 그때 이제 이야기를 주영 씨랑도 같이 했었는데, 그냥 우리는 수인이를 프로에 보여줄 수 있지 않냐 라는 걸로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현실이야 어떻든 우리는 프로에 보내줄 수 있으니까 프로에 보내주기로 하자. 하지만 그게 해피엔딩인지는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영화가 끝나고 이게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이 뒤에 수인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각자의 생각과 상상을 하시면 되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수인이를 만난 사람과 다르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 오랫동안 수인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 이주영 배우의 생각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앞으로 이 엔딩 뒤에 수인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그 배우는 생각하는지.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결론에 다다랐냐면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의 일단은 우리 영화에서의 엔딩은 수인이가 이번 프로에 간 거니까 이번 프로에 가고 나서 그 이후에 수인이가 어떻게 되든 뭐 힘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정말로 아니면 그래도 정말 바랬던 프로에 간 것이 그래도 행복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막 해보다가 저는 수인이가 어쨌든 끝까지 해본 거 정말 자기가 후회 없을 만큼 그 모든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끝까지 해본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정말 보고 쟤는 이번 프로에 간 게 더 힘들어지는 지름길이거나 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든지 아니면 뭐 일단 갔으니까 된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그것은 관객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일단 그거 자체가 우리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관련 그 영화 속 공간에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제가 궁금했던 공간은 마지막 그 프로야구 경기장의 마운드에 섰을 때 그때 실제로 느꼈던 그 수인이가 돼서 느꼈을 그 마음이 궁금했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서 누가 질문해 주셨는데 영화 속에 수인이의 방이 두 개죠. 하나는 집의 방이고 또 하나는 그 락커룸. 그래서 실제로 락커룸이라는 공간에 물론 시퀀스 하나 정도에서 짧게 지나가는 공간이지만 그 락커룸에 들어가 있을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경기장 관중석에서 찍는 씬을 유일하게 저희가 구충 촬영 내내으로 3월에 찍었었어요. 저희 모든 촬영, 전체 촬영은 1, 2월에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야구 개막 시즌에 맞춰서 거기서 실제로 촬영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더 파릇파릇해진 3월에 거기서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1, 2월에 그 수인이를 연기하면서 마운드에 정말 수백 번 서봤거든요. 그게 뭐 고등학교 운동장일 수도 있고 독립구단 경기를 했었던 작은 경기장일 수도 있고 마운드에 수백 번을 서보면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느낌이 좀 그렇게 새롭지 않아졌었는데 좀 당연한 느낌이었는데 그날은 또 되게 달랐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주수인으로서 느꼈던 감정이겠죠. 근데 그 웅장한 관객이 없지만 너무 웅장한 그 관객석과 그 드넓은 운동장 가운데 마운드에 서 있으니까 되게 압박스럽더라고요. 네. 그게 사실은 수인이가 느꼈던 감정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수인이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뭔가 더 드라마틱하고 그런 현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도 뭔가 되게 행복하게 미소 짓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걱정하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짓지 않았던 것 같고 네, 좀 그 물음표를 관객분들에게 넘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방에 대한 질문은
네, 수인이의 방과 라커룸이 있는데 사실 수인이 집 안에 있는 방은 그냥 정말 잠만 잤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잠자고 바로 훈련을 나가고 이랬던 공간이었을 것 같고 그 라카룸 촬영을 실제로 그 화장실 한 칸 그 라카룸 연출부 구하기 시스템을 꾸려놓은 거기서 찍는데 정말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왜 답답했던 것 같냐면 수인이는 자기만의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은 힘들지만 만약에 그 코치 앞에서 좀 수모를 당하잖아요. 저 테이블 세터가 안타 치면은 코치님 말이 맞다라고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건넸는데 그곳에 실패하고 나서 들어가는 곳이 자신의 라커룸인데 사실 다른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 무언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나 자신들이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감정 같은 거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수인이는 그게 없는 게 컸을 것 같거든요.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교류나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 그래서 더 그 라커룸이나 자신만의 혼자만의 동굴로 더 파고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수인이가. 저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제일 인상적인 시퀀스가 짧게 스쳐져 라커룸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정기진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센 권력, 가장 무서운 권력은 몰라도 되는 권력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저 역시 권력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알 필요도 없었고, 모른 채로 살아왔던 관객이라서 그 한 장면, 무감으로 잡혀 있는 라커룸의 전경이 이 영화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생 보지 못했을 광경, 평생 궁금해하지 않았을 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질문이 워낙 많아서 아주 짧게 대답할 수 있는 몇 개를 드리면, 배우님 왜 자꾸 왼쪽 손목을 터시나요? 아프신 건 아니죠? 아, 진짜? 아니, 제가 팔찌를 했는데, 이게 자꾸, 안 아파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감독님. 영화 초반 학교에 수인이의 사진이 내려가고 정화의 사진이 걸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수인이가 프로에 가고 나선 다시 수인이의 사진이 걸리는 건가요?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수인이네 집에 있는 수인이 어렸을 때 사진은 진짜 주영 배우님 어릴 적 사진인가요? 네. 외의 눈이시다. 그게 딱 이렇게 클로즈업으로 잡히진 않았었는데 아마 풀샷에서 비웃을 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 소주 아이스가 맞나요? 딱히 싫어하진 않았었는데 그날 그 촬영을 하고 나서 조금 희하게 되네요. 19개 정도를 네. 먹었었어요. 진짜요? 네. 그날. 저희가 그때 20개를 샀고요. 19개를 드시고 제가 하나를 먹고. 그래도 하루에 똑같은 아이스크림 19개를 먹으면 좀 싫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질문 해주신 분이 마지막에 괄호 열고 그것만 먹으려고요 라고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영화 속 헤어스타일 이름을 알려주세요. 저도 하려고요. 요즘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영화 보고 헤어스타일 따라하는 건데.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있고, 아까 지금 하도 앞에 나온 거라 누군지는 까먹었는데요. 이거 배우님께 대한 질문이었나? 네, 그 엄마도 꿈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수인이가 생각하기에,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엄마의 꿈은 무엇이었을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했던 생각이 저도 연기를 하거나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런 가족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근데 그러면서 저의 제2의, 제3의, 제4의 엄마와 아빠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캐릭터들은 내가 궁금해하면서 내 진짜 엄마 아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거든요.
정말 엄마나 아빠에게는 엄마는 어릴 때 뭘 좋아했어? 라든지 엄마의 꿈은 뭐였어? 라든지 아빠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뭘 좋아했어? 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깨달았거든요. 시원해지네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반성해야 할 지점인 것 같지만 살아가면서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 이 질문에 추가를 하자면 여성 타자로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제이미 선수는 실제 선수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더해서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영화를 찍으시면서 실제로 알게 되거나 만났던 현실의 수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재임이 역할로 나오는 선수는 이제 한국 여자야구 국가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시고요. 원혜련 선수이시고요. 일단 그 영화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선수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야구하는 선수,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를 끝내고 나서 이제 프로에 가지 못한 선수, 그리고 프로에 간 이후에 화려한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제 은퇴한 선수, 그리고 이제 여자 야구 선수들도 만났었는데, 여자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하다가 더 이상 이렇게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선수들이랑도 인터뷰를 했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 안에서 이제 그 20년 전에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온 야구 선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신문 헤드라인이 20년 만에 여자 최초 고교야구 선수 탄생이었죠. 네, 그래서 그 20년 전에 선수가 실제로 존재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안향미 선수라는 이제 선수가 계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는 안향미 선수 이야기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우리 영화에서 이제 수인이를 보고서 그 고등학교 야구부에 온 선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처럼 이렇게 안양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수인 선수가 있다라는 걸 좀 같이 좀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근데 답변 듣고 계신 거죠? 네. 웃으면서 혼자 웃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다 뭘 같이 웃어요? 네, 지금 제가 방금 본 질문이 아까 그 시험지는 그 수인이가 본 시험지는 영어 시험지인가요? 수학 시험지인가요? 질문이 올라와서 수학 시험지인데 코사인, 사인 이런 게 많이 써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인 입장에서는 이게 영어 시험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가장 많이 겹치는 질문이 결국 장면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영화의 어떤 장면들 좀 바꾸고 말하면 내가 찍었지만 잘 찍었다 라거나 내가 썼지만 이 사람은 죽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여쭙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지용 배우님은 3번 정도 울컥하는 장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장면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먼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뭐 잘 찍었다 이런 것보다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화 초반에 이렇게 수인이가 혼자서 저 끝에서 운동장을 이렇게 달렸다가 그러니까 한참 수인이가 안 보이다가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 이후부터가 수인이를 응원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인이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기까지의 그 10초 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준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편집을 할 때 그 부분을 없애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빈 공간을 우리가 왜 보고 있나 지금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냥 저는 그 달려오는 그 시간을 좀 기다려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찍었지만 잘 찍었다. 아 그거는 저는 제가 오늘 너무 막 울컥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부산에서 봤을 때도 되게 울컥했던 씬이더라고요. 그 정우가 같이 고기 먹고 나서 주세인하고 불러 세우고 너 그거 아냐? 리틀 야구단 때부터 야구했던 선수들 중에 아직까지 야구하고 있는 사람이 너랑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씬이 저는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호랑 수인이가 사실 성별도 다르고 능력치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라이벌 관계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그 사이가 너무 좋게 그려졌던 것 같고 저희 영화에서 그리고 또 한 포인트는 그 트라이얼까지 다 마치고 나서 코치님 수인이한테 이번에 고등학교 그 원서 지원한 선수들을 갖고 있는데 여자 선수가 있다. 이 선수의 방 안에 다 너의 사진이고 너가 있어서 그 아이가 여기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는 장면. 네, 거기서 또 한 번 울컥했었던 것 같고요. 지난번 GV였나? 어딘가에서 그 어떤 분이 질문으로 그 트라이아웃씬에서 주스인 파이팅 하는 부분에서 너무 울컥해서 막 울어버렸다. 그 배우님은 어떤 부분이 좀 울컥했냐라고 질문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개봉하고 아직 영화를 못 봤었고 좀 영화에 대한 감상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었어서 그 씬은 너무 당연히 울컥하라고 만든 씬에 우셨냐 좀 너무 씬에 우시냐 이랬었는데 거기서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이런 계산된 연출 그래서 최현태 감독님이 그러면 우리 감독이 찍었지만 잘 찍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화를 보고 우리 영화지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희망을 느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은 여기 지구에 하러 내려오는 동안 두 분이 계단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저희가 좀 괜찮은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가 찍었지만 잘 찍었다. 라는. 내 새끼는 다 이쁘잖아요. 네, 그런 거지 않을까. 네.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 어쩌면 출발은 그 많은 영화들이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쩌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도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상업 영화의 스토리텔링이었다면 나왔을지도 모르는 어떤 장면들이 나오지 않는 게 물론 상업적으로 약점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는 단점보다는 장점을 키우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걸 장점으로 봤고요. 가령 이 영화에 없는 게 플래시백이죠. 보통 많은 영화에서 이쯤 되면 수인이가 처음 야구를 좋아하게 된 과거 회상 장면 한번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어릴 때 수인이와 캐치볼을 하다가 수인이가 던진 공을 주고가 갔다가 차에 치이시거나 어떤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이 아이는 아빠의 꿈을 대신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운동하는 설정이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여기 로맨스는 들어갔을 거죠. 수인이와 정화의 로맨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최코치와 김 선생님도 약간 중간에 좀 불안했거든요. 저 부분이 왜 눈빛을 주고갔지? 왜 갑자기 짜장면을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 내가 우려했던 대로 가는 건가라는 지적도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약간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쓰시면서 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스토리텔링을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실 때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클리셰를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와중에도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노력이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플래시백은 넣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플래시백을 쓰려면 좀 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써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연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플래시백을 쓰는 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의도를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정호 캐릭터 같은 인물을 좀 설정해서 넣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로맨스 부분은 그 주변에서 너무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꼭 있어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끝까지 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넣는 척 하시려고 그런 장면이 들어간 건가 하는 생각을 지금 해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만약에 주영 배우님이 이게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수인이 같은 자식이 생긴다면 수인이와 같은 꿈을 꾸는 자식이 있다면 그 꿈을 응원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인이 엄마처럼 하실 건가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제가 주수인을 연기한 입장에서 엄마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대답한 것 중에 이주영이라는 사람과 주수인의 공통점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물어본 것 중에 저는 그러니까 수인이가 그렇게 끝까지 할 수 있었던 특심을 사실은 저는 이해를 하고 저 안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가장 응원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런 딸이나 아들을 가지게 된다면 나 같은 사람을 낳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고 응원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질문보다는 어떤 영화의 전체적인 톤에 대한 의견이시기도 해서 이 의견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영화 속의 인물들이 실제로 흘린 눈물보다 떨어지기 직전에 눈물 가득한 눈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졌는데 그런 것처럼 영화 속의 꿈이 이루어졌던 순간보다 이루어지기 직전 떨어질 것 같던 그 순간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화에 대한 감상이기도 하고요. 네. 눈물을 펑펑 쏟기보다 눈물이 맺혀있는 눈이 더 아름다웠고 뭔가 꿈이 확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다고 느끼셨나요? 뭐라 코멘트를 달 게 없는 완벽한 리뷰인데요. 그것을 똑같이 네이버 영화 리뷰와 마차 리뷰에 써주시면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감독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엔딩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엔딩을 설정한 이유가 그 극장을 빠져나가는 관객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빠져나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 극장을 빠져나가는 관객들이 지금 현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지금
세상에 많은 이제 존재하는 주수인을 응원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 그래서 이 엔딩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그냥 하나 더 보태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짧은 질문 하나는 등번호 29번은 감독님 아내분 생일이라고 아내분 생일이라서 등번호가 29번이 되었다는 TMI를 끝으로 올려주신 지구의 마무리가 네, 아까부터 이 질문을 감독님한테 직접 하기도 뭐하고 제가 예전 GV 뭐 자료를 보다가 저거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쑥 쏘고 같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해쳐버렸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진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저는 뭐하러 준비를 많이 했나 싶은 네, 쓸데없는 짓거리를 마운드에 서지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손에 피나도를 연습한 것 같은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많이 이렇게 대신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놀랐어요. 지금 상황에서 꽤 이렇게 많이 관객분들 모여있는 걸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봐서 오늘 이 영화 봐주시고 그리고 GV까지 남아주신 분들께 두 분의 마지막 인사 혹은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놀란 것이 저희 야구소녀가 주말에 개봉 3일 만에 1만 명의 관객을 모았었고요. 지금 또 2만 명을 향해서 거의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화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시기에 영화를 홍보하고 상영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대로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언가 조그만 거라도 느끼셨다면 그걸로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홍보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야구소녀를 처음 이렇게 만들 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과연 이 영화를 누가 봐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개봉을 하고 느끼는 건 이렇게 영화 속 엔딩에서 수인이의 감정이 이런 감정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오늘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한국 영화 전체가 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요. 저희 영화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개봉하는 다른 영화들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기사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외국의 어느 여성 골프 선수가 골프 말고 다른 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무슨 신약 개발 일에 참여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 기사에서 그 여성 골프 선수가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보다 내가 한 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너무 멋진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 속에서 수인이에게 일어난 일보다 수인이가 앞으로 해나갈 일을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영화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 영화 속의 수인이도 현실의 수인이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고요. 단단한 영화이면서 심지어 예쁜 영화라고 저는 저 이거 한줄평 이걸로 할게요. 그런 영화 한 편을
GV 덕분에 저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질문 다 대신 못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채팅방에 있는 질문들은 뭐 알아서 캡처해서 이렇게 두 분께 드릴 테니까 내적 대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GV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먼 영화니까 뭐 기존에 추천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추천해 주시고요. 오늘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신청 박수 보내주시면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